안녕하세요. 5월 11일 목요일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아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 과장과 함께 뉴욕 증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분기에 들어선 시점부터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면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2분기에 들어오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조금씩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타이트했던 고용 시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상승세를 보여왔던 주식시장이 최근 고용지표 발표에 다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일 발표한 4월 미국 노동시장 민간 고용지수는 전월보다 29만 6천 개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증가폭의 2배 이상, 그리고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민간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수가 9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식어가는 듯하게 보였던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고용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좀 헷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깜짝 고용 증가를 주도한 것은 한 달간 1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늘린 레저 접객업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잇따른 지역은행 붕괴 사태 여파로 인해서 금융업 일자리는 2만 8천 개가량 감소했고 제조업도 3만 8천 개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1년간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뜻인데요. 그 전날 미 노동부가 발표했던 3월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찍는 모습이 노동시장 과열이 식고 있음을 시사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B발 은행 위기 발생 직후 26.52까지 상승했던 공포지수는 4월 마지막 날 15.78로 연초일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갔다가 고용지표 발표 직후 20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고용 시장이 둔화됐다고 결정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그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앞당겨진 예상금리 인하 시점도 다시 늦춰질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전만 해도 7월 금리 인하 확률을 53.4%로 반영하였던 미 선물 금리 시장은 사실상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현재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29% 정도까지 줄이면서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늦추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7월 25bp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13.3%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동결 또는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충격은 애플의 실적 발표 호재 덕분에 기술주 투신이 회복되면서 그래도 하루 만에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호조 덕분에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의 주주 순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답게 시장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애플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인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모두 지난주 말경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술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인지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의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초 이후부터 현재까지 섹터별로 수익률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주 이외에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섹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급락하였던 지역 은행주들은 낙폭을 다소 회복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지역 은행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졌던 이유가
공매도라는 말이 시장에서 거론되면서 이 금융당국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지역 은행주 투자금리 긍정적으로 적용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섹터에서는 AI, 인공지능 관련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과정에서 언급된 AI의 언급 빈도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실적 발표 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수가 작년 대비 64%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A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여전히 주식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큰 위기가 닥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국 부채 한도 이슈가 주식시장에는 큰 위기로서 작용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을 높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2월 초 100 아래로 내려갔던 채권 변동성 지수 모브 지수가 5월 이후 130에서 140선을 계속 이루고 있는 점과 그리고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부채 일드가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러면 6월 초에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 만연한데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 BCP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서 이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엑세이시 2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연방의회 부채 한도 상향 규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6월 1일 디폴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일치하는데요. BCP는 앞서 지난 2월 엑세이시 올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최근 분석에서는 예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폭풍 피해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조지아, 엘라바마 등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6일까지 늦춰주면서 올 초 세금 신고 기간 중 세수가 줄어들게 된 결과였고요. 따라서 6월 초까지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올리려면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2주를 지금 지난 주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지 하원의장의 회동 당시 부채 한도 합의는 불발되면서 합의안과는 몇 걸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6월에도 계속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고 개별 종목이 시장 안에서 뚜렷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매크로 및 정치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지속적인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하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홍콩법인 과장과 함께 미국 증시 살펴봤습니다.